제가 최근에 계속 그 신용경색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 많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용경색에 대한 얘기를 잠깐 더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 PF 시장이 또 다른 암초가 등장했어요. 그게 이제 중도금하고 잔금의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경색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여태까지 누적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촉매 작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급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금투협에 따르면은 그 갑자기 이제 그 채권 금리가 막 높아져서 뭐 6%, 12%뭐 이렇게 하고 있고 굉장히 뭐 한 달 사이에 뭐 1, 2%가 막 채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도 이게 트리플 A니까 안정적인 채권인데 연 5.75, 5.9라는 이 이례적인 걸로 했는데도 다 유찰됐어요. 그 한국도로공사가 6%대 금리로 600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이것도 전액 유찰됐죠. 그러니까 채권이 지금 시장에서 안 팔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등급 회사채는 8건, 6,500이 지금 매각되지 않아서 미매각률이 한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 이렇게 이제 미매각률이 하면서 채권을 사질 않으니까 채권 시장이 자금 경색이 오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50조를 투입한다는 거죠. 원래 채권 안정 펀드가 한 20조 규모였는데 그거의 2.5배 또는 3배 정도를 이제 투입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걱정인 게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 잔액이 6월 기준 112조 원이고요. 유동화 증권까지 합치면 150원, 150조 정도에 달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이 3개월 전단체물이어서 이게 만일에 채권이 대환이 안 팔려서 대환이 안 되면 증권사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들의 위기가 좀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중도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도금이라는 건 이 잔금으로 중도금을 상환하는 그런 리파이낸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양자가 잔금을 대출받으면 중도금 대주단한테 중도금을 상환하고 리파이낸싱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는 시공사가 다 연대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라든지 GS건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연대 보증을 하는데 지금 현재 수분양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요. 수분양자가 중도금까지 받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건보법에 의해서 수분양자가 납부한 계약금은 몰취됩니다. 그러니까 입주를 포기하고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 아파트를 사도 대출 금리도 또 부담을 안게 되다 보니까 그 전반적인 금액을 생각해 보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게 낫다. 요즘 수분양자들이 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입주 전만 지수 추이라고 해서 그게 유례 없이 4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포기하는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망은 실제로 더 나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잔금을 미납해요. 그러면 중도금 연대보증인 시공사가 그 중도금을 대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공사들이 다 지금 현금 유동성의 위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지금 시공사들이 준비하는데 이게 이제 중도금 대주단한테 수분양자를 신용불량자를 만들지 않으면 자기네는 대환하는 게 어, 배임이나 또는 횡령과 같은 그런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수분양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중도금에 대한 연대보증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분양자들의 계약금 포기 그로 인해서 잔금이 이제 미납되는 이런 사태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상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